당신 도대체 왜 이제서야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이 기다렸잖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아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녀를 되찾고 싶습니다. 이 절규 앞에서 저의 30년 상담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치매 케어 코디네이터입니다. 병동 운영과 간호 관리는 물론이고 가족 상담까지 함께 맡아왔습니다. 제 명함에는 코디네이터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저는 매일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히 접하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만을 흔드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사랑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방식 전체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배우자에게 매일같이 과거에 썼던 일기를 읽어주러 오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두툼한 노트 한 권을 늘 가슴에 품고 오셨죠. 그 일기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50년의 시간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1973년 5월 12일.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왔소. 얼굴이 꽃보다 더 환하게 웃더군. 1989년 10월 3일.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처음 맞는 결혼 기념일.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말했지.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라고. 평소 아내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남편이 누군지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기를 읽어주는 그 몇 분 사이 어떤 날은 아내의 눈빛이 환하게 변합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의 빛이 돌아오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이구나. 그 순간은 길어야 5분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5분은 온 세상입니다. 여보. 그래 나야, 나. 이제 알아보는구나. 남편은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매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은 홀로 남은 집에서 보내는 긴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곤 하죠. 영화 노트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요양원 병상에 누운 아내에게 남편이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를 적은 노트를 읽어주는 장면.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오는 아내의 각성.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늘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전문가인 저조차도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드는, 어떤 조언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유명한 산드라 오코너 여사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위대한 법관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알츠하이머 진단이었죠. 증세가 심해지자 남편 존은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오코너 대법관은 가능한 자주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입소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이 그곳에서 만난 다른 여성 환자와 마치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식당에서 함께 앉아 식사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직원들의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요양시설 측은 조심스럽게 산드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그녀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깊은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편 존의 표정이 정말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다는 것이죠.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밤에 잠도 푹 자고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산드라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새로운 관계를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남편을 붙잡으려 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남편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면 그 행복 자체를 지켜주기로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질투나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아니라는 그 공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비록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각자의 선택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산드라 오코너는 배우자의 과거의 기억보다 현재의 안녕을 최우선에 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났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아프고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함께 늙어가며 그렇게 조용히 행복했던 부부였죠.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내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혼자서 아내를 돌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화장실을 데려가고 밤새 깨는 아내를 달래며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본인도 70이 넘은 노인이었으니까요. 자식들과 상의 끝에 아내는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는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주 후 한 달간은 모든 면회가 금지된다는 것. 환자가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소 가혹하지만 불가피한 규정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다고 그때까지만 기다리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긴 한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면회가 허락된 날, 김 선생님은 설렘 마음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김 선생님을 보는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한 달 만이니까 좀 지나면 나를 다시 알아볼 거야.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휴게실을 지나치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어떤 남자 환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처럼 말이죠.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내 아내가 왜 저 남자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은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한 달 만에 낯선 남자를 그렇게 극진히 돌보고 있는 모습,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두 분이 입소 초기부터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치매 환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를 누군가로 착각하는 건데 부인께서는 저 남성분을 누군가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걸었던 장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김 선생님을 그저 친절한 방문객 정도로 여겼습니다. 예의상 미소를 지어 보이다가 이내 그 남자 환자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아내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라니까! 저 늙은이가 아니고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자 아내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 남편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앉아 있는 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달 만에 나를 완전히 잊다니. 고민 끝에 김 선생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저 남자를 아내에게서 떼어놔야 해. 그는 그 남자 환자의 가족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마침 그 남자의 부인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었고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부인을 직접 만나 제안했습니다. 제가 비용을 대겠습니다. 다른 요양원으로 남편분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둘 다 이 상황이 힘들지 않습니까? 상대방 부인도 남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차를 밟아 결국 그 남자는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시간이 지나면 아내도 나를 다시 알아볼 거야. 하지만 상황은 김 선생님이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며칠째 아내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말수도 극도로 줄었습니다. 직원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까닥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양원 측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김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심해 보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이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제발 일어나봐. 아내는 김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에는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아내를 지키려던 건데 오히려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든 건가? 의료진과 상담 끝에 김 선생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가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공간, 함께 만든 추억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라면. 그렇게 아내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도 보았고 함께 즐겨 듣던 음악도 틀어주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우리 여기서 신혼을 시작했잖아. 하지만 아내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아내가 이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여기가 40년 동안 살던 집인데 대체 어디를 집이라고 하는 건지. 매일 밤 김 선생님은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내의 손을 잡고 끝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내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아내는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우울증은 치매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아내를 삼켜갔습니다. 결국 2주 만에 김 선생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다시 요양원으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겠어.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아내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아내가 있는 요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순간 당황스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밥을 먹고 웃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쓸쓸히 뒷걸음치며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김 선생님의 집은 텅 비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 그의 하루에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함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원봉사자를 대하듯 말이죠. 김 선생님은 30분 정도 아내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점점 요양원 방문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아내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자는 핑계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가끔 요양원을 방문할 때 김 선생님은 한 여성과 종종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자의 배우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저 멀리 휴게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그저 각자의 배우자의 상태에 대한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대화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흐르곤 했죠. 집에 혼자 있으면 말이 없어지더군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TV를 켜놓아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과 허물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위로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사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 선생님과 그 부인은 이제 요양원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치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꿈꿨던 이야기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약간 놀랐습니다. 이해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그 감정은 마침내 남녀 간의 교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배우자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무너지는지 저는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자살 충동, 보호자들도 환자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이 두 사람 역시
누군가를 대체하려 했던 게 아니라 겨우 버티기 위해 서로를 붙잡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 선생님은 요양원 방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자는 핑계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던 겁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내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오래 안 간 것 같은데.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된 습관이 김 선생님을 다시 요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랜만에 요양원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볼 리 없지.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고 가야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왜 이제서야 왔어? 기다렸잖아. 그 순간 김 선생님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나 누군지 알겠어?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지. 우리 남편이잖아. 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진짜 나를 알아보는 거요. 그는 달려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그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치매 전문 용어로 맑은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가 심각하게 진행된 환자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오고 주변 사람들을 또렷하게 알아보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맑은 순간은 안타깝게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길어야 며칠,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갑니다. 더 잔인한 건 우리가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 며칠간 아내는 정말로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김 선생님의 머릿속도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야 하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지? 만약 아내가 다시 기억을 잃게 되면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지? 아내의 맑은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김 선생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고통은 따라옵니다. 만약 새로운 관계를 허락한다면 환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초조가 줄어듭니다. 식사나 수면이 안정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은 잠시 안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동시에 남는 건 상처입니다.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아내나 남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질문이 마음속을 계속 후벼 팝니다. 질투와 상실, 죄책감이 겹겹이 쌓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관계를 막아버리면 겉으로는 결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 사람을 지켰다라는 위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환자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자에게 또 다른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락하든 막든
그 중간 어딘가를 택하든 언제나 상실감과 고통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30년 경력의 전문가조차 매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환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라고 말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윤리적으로는 결혼 서약의 신성함을 말하지만 한쪽이 그 서약을 기억조차 못한다면 그 서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각각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낯선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랑에서 추억을 지워버리면 그것은 더는 사랑이 아닐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40년의 추억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잊었을 때 당신의 사랑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가족을 지켜봤지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사랑의 무게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치매로 당신을 완전히 잊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으시겠습니까? 결혼의 약속을 지키는 일과 지금 눈앞의 행복을 지켜주는 일, 어느 쪽이 더 사랑일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치매 환자라면 당신은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족의 실제 경험은 이랬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가족들을 상담할 때 여러분의 지혜를 참고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나눈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해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